의견 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탄핵 인용 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은 단절됩니다. 피고인 김주현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피고인 한덕수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비로소 있었던 일입니다. 내란 외환특검법은 그 수사 대상과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피고인 김주현에 대한 공소사실은 내란 외환 행위와 직접적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 사안으로서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 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으로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직권남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주현의 행위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무적 결단을 보좌하기 위한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일환이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법적인 목적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인사검증 권한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수된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은 인사혁신처장이 독립된 인사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위탁했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인사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과 인사검증 권한을 혼동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수행한 인사검증 업무는 그 구체적인 방법, 절차, 소요기간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안의 긴급성 등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역시 실무적인 재량의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권리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나 이는 각 기관의 법적 지위를 오해한 것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대통령 임명직의 정보를 수집,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일 뿐 독립적인 인사검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는 인사검증과는 무관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인사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보안 업무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의무적이지 않은 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원모 피고인 변호인께서 의견 진술하시겠습니다. 네, 법무부인 송률의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이원모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 절차들을 모두 거쳐서 문제없음을 확인한 이후에야 문제없음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미리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자들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임명해두기 위하여 사실상 이러한 절차들을 생략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위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임명하기 전 그 사람이 어떠한 공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과거 행적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이라는 용어나 그 정의는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임명권자가 정보가 없거나 또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상태에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명권자가 임명권을 행사하는데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인 것입니다. 다만 인사검증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수반하므로 그 법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특검에서도 이미 아까 밝혔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 3, 제20조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 제1항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대상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검증할 것인지, 나아가 이를 판단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는 모두 전적으로 임명권자 그리고 그 검증 수행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특검은 끊임없이 정상적인 인사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인사검증 절차를 규정한 법령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인사검증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헌법의 관점에서 보면 인사검증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확대할수록 또 방법이나 절차를 강화할수록 위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더욱 침해할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인사검증 권한의 확대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결국 특검이 말하는 인사검증의 절차라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기본적 인권의 보호에 부합한 것입니다. 저희들 구체적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피고인 그 변호인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특검은 1월 30일자 의견서에서 내란 특검법 제2조, 제1호, 9호 그리고 10호, 11호를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 제2조 1호부터 8호 그리고 제9호의 나머지 부분, 즉 범인도주, 은닉, 범죄 은폐, 증거인멸 교사 또는 수사방해, 지연 등의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이미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재판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여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원을 지명한 행위가 정상적인 재판을 형해할 정도로 재판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관 미임명 부작위 그리고 재판관 지명행위 양자 모두 제9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두 사건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11호에 해당할 여지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반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죄는 오랫동안 사문화되어 있다가 소위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근 10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어 온 죄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공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공무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공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적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왔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보면 권리의 개념이 서두에 등장하는데 그 구별 개념으로 권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법에서 권리의 의미에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기이합니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의견서를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의 10년간 이처럼 다른 공무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공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많이 누적되어 있어 이제 와서 이를 뒤집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실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그러한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 입법 사항을 넘어서 과도하게 형사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그러한 우파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재판부에서 냉정하게 살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어제 제출한 의견서에서 소상히 밝힌 바 있고 그 내용이 방대하여 이 자리에서는 그중 핵심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 및 국가정보원의 권한 침해에 관한 공소사실입니다. 특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인사검증,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원조사, 경찰청장에 대한 세평조회 의뢰가 모두 인사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임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권한이라는 것은 법령 해석상 그리고 그 취지상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발동하는 조건부 권한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사검증을 요청할 의무가 대통령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에 관한 규정은 윤석열 정부에 잠깐 도입되었다가 현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 바로 삭제된 것인데, 당시 그 도입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실이 의뢰한 것에 국한하여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아까 거시한 법령은 사실 모두 대부분 내부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절차에 관한 것은 법무부 내부의 업무 편람이 규정된 것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업무 편람은 단순한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법령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의 신원조사 권한이라는 건 역시 법령 해석상 그리고 그 취지상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동하는 조건부 권한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원조사를 요청할 의무가 대통령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특검이 거시한 보안업무 규정 제36조 3항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사실 이 규정은 2020년 개정 시에 개정된 조문입니다. 근데 그 개정 취지를 보면,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직권으로 못하게 하려는 취지였지 요청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관계기관의 장에는 대통령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1항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하여 신원조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개정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한다며 비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종전에는 대통령이 신원조사를 요청할 근거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이완규, 함상훈은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하여 신원조사를 요청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권한이나 국가정보원장의 신원조사 권한이라는 것은 전혀 침해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에 대한 세평조회는 법령상 근거조차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검증 담당 행정관들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행정관들에게 인사검증에 관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의 개념 및 범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관들이 헌법재판관 지명 전에 반드시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떠한 자료를 확인하여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완규, 함상훈은 당시 고위공직자로서 이미 수차례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일반인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두 분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들은 이러한 점까지 감안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실효적 범위에서 자료를 확보하여 검증을 한 것입니다. 행정관들은 어떠한 경위로든 이완규, 함상훈에게 어떠한 하자를 발견하고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부담 있음이라는 검증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아예 검증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문제없음 결론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맞추어 그러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행정관들이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없음의 검증보고서를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오히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이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관들은 지시받은 범위와 시간 내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제없음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오히려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행정관들에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국가정보원장의 신원조사, 경찰청장의 세평조회를 거칠 의무, 그리고 특검이 말하는 불명확한 의미의 검증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야 문제없음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행정관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검이 내란 특검법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온 것은 잘 알고 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 중에서도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여 기소한 가장 무리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종영환 재판장님, 조속히 공소기각 내지 무죄 판결을 송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인의 의견 이수를 마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부분은 기존 서면에 있는 부분과 뭐 중복되긴 합니다만은 재판부에서는 뭐 최대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좀 참고 자료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아까 파워포인트 자료하고 예.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정리하셨는데 시나리오까지 좀 제출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 제출하시고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변호인들께서도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참고 자료 내시면 제가 좀 이렇게 빠진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으신 제출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다 괜찮으신가요? 네, 없으시면